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오토매틱 1111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구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때 브라우저는 저처럼 파이어폭스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크롬을 켜서 구글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검색창에 뭐라고 입력을 하냐면 스테이블 퓨전 웹 UI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뜨는 게 GitHub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랑 다른 검색 결과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토매틱 1111로 들어가는 다이렉트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이나 댓글 쪽에 한 번 더 달아둘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방법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itHub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면 영어로 막 써져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래로 한번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자, 이쪽에 Automatic Installation on Windows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총 4단계만에 설치를 끝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파이썬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파이썬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자, 이 링크 버튼을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냥 클릭하면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컨트롤 눌러서 새 탭으로 열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우측에 파이썬 3.10.6 페이지 링크가 떠 있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왔으면 이 뱀 모양의 파이썬 3.10.6 이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맨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위쪽은 보실 필요 없고 맨 아래로 쭉 내리면 파일즈에 윈도우스 인스톨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64비트, 하나는 32비트인데 여기서 당연히 64비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본인 윈도우 환경에 맞춰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64인지 30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로 들어가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신다면 다 64비트겠지만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내 PC나 또는 폴더로 일단 들어가 보세요. 아무 폴더로 들어가시거나 내 PC로 들어가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백이 있는데 이쪽에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냥 일반 폴더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왼쪽에 내 PC가 있으니까 내 P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빈 화면에 우측 마우스를 누른 다음 속성을 눌러주세요. 자, 속성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PC가 몇 비트 운영체제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건 윈도우 11이라서 윈도우 10과 조금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64비트 운영체제 또는 x64 기반 프로세서라고 여러분들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숫자가 32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파이썬 페이지에서는 64비트짜리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32비트짜리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파이썬 페이지에서 이제 인스톨러를 다운받으면 되겠죠. 우린 방금 내 컴퓨터가 64비트 운영체제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윈도우스 인스톨러 64 빼기 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클릭. 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이걸 바탕화면에 옮겨서 그대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 파이썬 3.10.6 아이콘이 떠 있으면 이걸 더블 클릭해서 셋업 버튼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파이썬 3.10.6 인스톨러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인스톨 now를 누르면 나중에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add python 3.10 to pass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클릭해 주시고 Customize Installation으로 들어가 볼게요. 클릭. 자, 그럼 이쪽에 체크박스를 할 수 있는 건 모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거는 그냥 두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체크박스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Next 눌러주겠습니다. 자,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많은데 전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체크가 됐으면 그 다음 또 인스톨 마지막으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클릭하면 셋업 프로그레스가 다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는데 뭔가 문제가 없으면 저처럼 성공적으로 셋업이 끝났다 라고 멘트가 뜨면서 닫기 버튼이 나오는데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닫으면 벌써 1단계 설치는 끝났습니다. 바로 2단계로 넘어가 보면 2단계는 깃을 설치하면 돼요. 이 깃도 2단계에 바로 링크가 걸려 있는데 아까 파이썬 링크를 타고 들어간 것처럼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컨트롤 누르고 자, 그럼 위에 깃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도 약간 헷갈리게 링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다 확인을 했죠. 우리 윈도우 운영체제는 현재 64비트니까 64비트짜리 인스톨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64비트짜리가 두 개가 있죠. 포터블은 다운받지 마시고 여기 64비트 Git for Windows Setup 이걸 클릭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클릭. 다운받아진 Git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옮겨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줄게요. 더블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실행 버튼이 나오는데 파이썬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종료할 때까지 Next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처럼 지금 이 화면이 떠 있을 건데 제가 설치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Next, Next, 예, Next, Next, Next 쭉 눌러주시면 돼요. 끝까지 눌러서 마지막에 인스톨 버튼만 눌러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Completing the Git Setup Wizard라고 뜨면 끝이에요. 자, 이거는 볼 필요 없으니까 체크박스 해제해 주시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2단계 Git 설치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단계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바로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도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글씨 부분 있죠. Git부터 Git까지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쭉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옆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이건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Git부터 시작해서 Git으로 끝나도록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복사해 주시면 돼요.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복사를 했으면 어딘가에 붙여 넣어야겠죠. 어디에 붙여 넣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내 PC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이 내 PC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폴더를 켜서 내 PC에 들어간 다음에 C 드라이브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C 드라이브 쪽으로 오시면 이 위에 주소창이 있어요. 내 PC 로컬 디스크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글씨를 지우거나 입력할 수 있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걸 다 지운 다음에 CMD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CMD를 누르고 엔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깜빡깜빡 거리는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금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 넣으면 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 이런 곳에 설치를 해도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런데 제가 그 방식으로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에러가 안 나는 방법이 제가 설치를 해보니 C 드라이브에 했을 때 가장 에러가 적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성공을 하시면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D 드라이브나 다른 드라이브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복사했던 코드를 명령 프롬프트 창에 그대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Git 클론으로 시작해서 Git으로 끝나는 코드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를 눌러주면 클로닝 작업을 진행하고 얼마 안 가서 바로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쉽죠? 이렇게 하면 벌써 3단계까지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마지막 단계 4단계가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프롬프트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아주시고 다시 GitHub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 4단계에 이 웹 UI
user.bat 파일을 실행시키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웹 UI 빼기 유저 파일이 어디 있냐면요. C 드라이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로 한번 와보면 아까 처음에는 없던 폴더가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3단계에서 설치했던 git 클로닝 했던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가 새롭게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여러 가지 폴더와 파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똑같이 생긴 파일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생긴 파일이 많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웹 UI 빼기 user.bat 파일입니다. 여기 확장자가 지금 저처럼 표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웹 UI 빼기 유저가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 유형에 보시면 윈도우스 배치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확장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스 배치 파일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파일 이름이 webui user.bat 또는 webui user인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문제없이 설치되면 스테이블 디퓨전 설치가 완료되는 거예요. 한번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파이썬 이야기 나오고 설치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는 지금 파이썬 버전이 일치하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분명 3.10.6을 깔았는데 3.11.8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이 3.10.6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파이썬 버전이. 그래서 쭉 자료를 모으고 설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저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체크 포인트를 쭉 다운받고 설치가 마무리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뭔가 피니시 뜨면서 또는 계속하려면 아무거나 눌러주세요라는 게 뜨면 그건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다 다운로드 되고 URL 링크가 127.0.0.1 땡땡 7860이 뜨면 정상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신 버전부터는 이게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끄면 안 됩니다. 이게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웹페이지는 끄셔도 되는데 이 창은 종료할 때까지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저는 크롬이 기본 값이라서 지금 웹 UI 창이 켜져 있는 상태지만 만약 혹시나 업데이트 되면서 크롬 창이 또 안 뜰 수도 있고 브라우저 창으로 바로 안 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창에서 어떻게 웹 UI를 실행시키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엄청 간단한데요. 여기 URL 옆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지금 저는 파이어폭스니까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옆에 새 탭을 하나 열어주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메인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체크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다운이 받아졌다면 이렇게 저처럼 1.5 버전의 아주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가 받아져 있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면 프롬프트를 입력한 다음에 생성을 해보면 되겠죠. 원보이딩 스테이크 이렇게 입력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됐고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일단 표현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스테이블 디퓨전은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매우 기본적인 설치 단계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파이썬 설정과 체크 포인트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설명이지만 만약 재설치를 하시거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체크 포인트를 그대로 옮겨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래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죠. 파이썬 버전이 현재 3.11.8입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GitHub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오토매틱 1111 웹 UI를 사용하는데 권장하는
사용하는 파이썬 버전은 3.10.6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이썬 다른 버전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대로 설치가 돼버린 거죠. 다행인 건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만 이 버전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이썬 버전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버전이 동시에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3.10.6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시작줄에 검색에 클릭을 한 다음에 환경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환경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고 제어판에서 들어갈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저처럼 시스템 속성이라고 뜰 텐데 여기서 고급 탭에 환경 변수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더 복잡한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래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시스템 변수에서 아래로 좀 내려보면 path라고 있습니다. PA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찾아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들 아마 파이썬 여러 개 설치됐다면 저랑 비슷하게 떠 있을 겁니다. 저는 현재 스테이블 디퓨전이 3.11.8 버전이었죠. 그래서 이 환경 변수 편집에 들어와 보니까 파이썬 31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맨 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3.10.6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3.10, 이 파이썬 31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위로 이동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올려주셔서 파이썬 310 스크립트가 맨 위로 올라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 파이썬 310만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클릭을 해준 다음에 이것도 위로 올려주면 끝납니다. 스크립트 밑에 위치하게 해주시고 파이썬 310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모두 311보다 위에 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버튼 클릭.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설정이 끝난 겁니다. 클릭해 줄게요. 여기도 확인 버튼 클릭. 자, 그럼 이게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스테이블 디퓨전을 재실행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컨트롤 C를 꾹 눌러주면 종료가 됩니다. 자,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종료하고 웹 UI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 드라이브로 들어와 줍니다. 그 다음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3.11.8 버전의 파이썬 환경이 구성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env라고 venv라고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해 주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폴더체로 삭제를 하시면 마지막에 아까 우리 처음에 설치했던 웹 UI 빼기 user.bat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설치 파일 뿐만 아니라 실행 파일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실행을 할 때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클릭했더니 보시면 creating venv 디렉토리는 아까 우리가 환경 변수로 설정했던 것처럼 파이썬 3.10.6으로 세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설치했을 때 떴던 그런 호환이 안 된다는 에러가 더 이상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세팅이 모두 끝나고 다시 웹 UI가 뜨면 이렇게 맨 아래에 파이썬 버전이 3.10.6으로 잘 세팅됐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시고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똑같이 프롬프트 주고 생성을 했을 때 이상 없이 생성이 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파이썬까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백업된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로 합쳐서 관리할 수 없을까라는 것이었죠. 자, 나한테 지금 체크 포인트가 여러 개 있는 폴더가 있는데 이걸 매번 스테이블 디퓨전 체크 포인트로 옮기기는 번거롭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체크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미리 백업해둔 폴더의 주소로 접속을 해서 바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디퓨저는 그대로 종료를 해주시고요. 먼저 C 드라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백업된 체크 포인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게 바탕화면이 됐든 C 드라이브가 됐든 그건 괜찮습니다. 다만 폴더 이름은 꼭 영어로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백업 CKPT라고 지금 폴더 이름을 하나 지어두었고 여기에 있는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CKPT 폴더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MJ, TJ라고 되어 있죠. 이걸 불러오기만 하면 다른 것도 다 불러올 수 있겠죠. 주소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위에 주소창에 클릭 한번 해주시면 파란색으로 주소가 전부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C에서 주소를 복사해 줄게요. 복사해서 다시 C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우리 스테이블 디퓨전 실행을 하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로 이동해 줄게요. 클릭. 자, 마지막으로 내려서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바꿔줘야 돼요. 이 웹UI user.bat가 실행 파일이기도 하지만 이 bat 파일을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로를 한번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측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추가 옵션에서 메모장에서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저처럼 웹UI user.bat 파일이 이렇게 뜰 건데 아마 이런 식으로 다 떠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커맨드 라인 언더바 args 옆에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고 빼기 ckpt dir 한번 띄어쓰 주시고 다운표에 붙여넣기 주소 붙여넣기 해주시고 닫고 이렇게 주소를 세팅만 해주면 체크 포인트를 해당 주소에 있는 폴더로 접근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저장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해 줄게요. 저장 컨트롤 S 그리고 웹UI user.bat 파일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 정상적으로 실행됐고 위에 체크 포인트 쪽을 보니까 벌써 불러와진 게 보이죠. 기존에 있는 체크 포인트에 TJ, MJ까지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춰보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 있는 체크 포인트 폴더 속에 있는 그 포인트와 제가 따로 불러온 폴더를 합쳐서 체크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방법만 알면 굳이 우리가 매번 체크 포인트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이나 C 드라이브에 하나만 딱 저장을 해두고 재설치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링크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설치 방법 그리고 파이썬 환경 변수 편집과 체크 포인트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웹 UI 환경 설정과 설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